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장 내 정치의 심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의 제목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겠는데요. 패러다임이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시대의 변화에 맞게 이제 다양한 매스컴을 통해서 패러다임이란 말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그렇죠? 나에게 적용해서 어떻게 그것을 바라볼 것인지를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좀 낯설은 말이 나오죠, 그죠? 성격 윤리와 성품의 윤리를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강점, 그 다음 패러다임의 위력, 그리고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이제 한번 음미에 깊게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요. 기본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그죠?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 때 테크닉도 쓸모있게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믿을 수 있을 때 이런 강의도 쓸모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공부도 효과를 발휘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번 주 강의 내용은 어쩌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본 얘기예요. 다만 이게 근데 왜 현실에서 안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걸 한번 다 같이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라, 이런 말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 서두의 제목이 성격 윤리와 성품 윤리라는 게 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성공하는 7가지 법칙이라는 책에서 추렸습니다. 제가 직장 내 정치 심리를 맡고 지금까지 강의가 이제 중반부, 진도상으로 이제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강의 계획표를 보면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느낀 게, 제 욕심은 여러분들이 직장 내 정치 심리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그죠? 이 강의 계획서부터 정말로 직장의 일을 다루고 있구나, 이거를 이 강의 계획서에서 많이 부각을 시키고 싶은 게 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 욕심을 버리고 그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직장이라는 곳에서, 그죠? 만족하고 적응하고 그 결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밑바닥부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밑바닥부터 작업을 해봐야 되겠다. 사람 중에서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이죠, 그죠? 나 자신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인간의 본성, 그리고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까다로운 성격 도구까지 봤습니다. 근데 애니어그램을 한 다음에 거기서 마치고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것처럼 성공을 위한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막 넣게 되면은 갑자기 제가 볼 때는 붕 뜬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도저히 그거는 제 강의를 의도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다시 제가 성공하는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제가 한 10년 전에 사놓고서 처음에는 읽다가 말았어요. 근데 지금 다시 그 책을 보니까, 거의 10년 뒤에 보니까 굉장히 책이 원칙 정신으로 돼 있다는 거, 원리 원칙에 맞게 쓰여져 있고, 그 책이 유명하든 아니든 떠나서 직장 내 정치의 심리 다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중간에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그 책을 읽은 분도 계시고, 저처럼 사놓고 꽂아만 두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성공하는 7가지 법칙이라는 그죠? 가서 워크숍을 받은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강의 목적에 맞게 필요한 부분만 옮겨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서 우리가 이 성격과 성품에 대한 거, 서양 심리학에서 많이 연구하는 건 성격입니다. 개인의 개성이죠, 그죠? 내가 너와 어떻게 성격이 다른가, 개성이 다른가. 근데 좀 성품은 동양에서 많이 하는 얘기죠. 인간성. 요즘에 인간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죠, 그죠?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책의 저자의 가치관은 성격 윤리라는 낯선 말을 너무 주목해서 보지 마시고, 이제는 서양 중심의 성격 같은 이런 개인을 분류하고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인 성품을 어떻게 우리가 가꿔야 될 것인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내면으로부터 시작을 하라. 그죠?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찾아봐라. 꼼꼼하게 찾아봐라.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로 마음속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 성서얀 기절이라고 합니다. 제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저는 카톨릭 세례도 받아봤고 불교도 입문해 봤지만 이 강의 시간에 이제 특정한 종교를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무척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기까지 이 저자가 이제 그 책에다 쓴 예가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예 중에 하나가 어떤 직장인이 한 30년 다녀가지고 크게 성공을 거뒀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가정에서도 나는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인데 아내하고 사이도 멀어졌고 자녀들하고도 아이들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고 그리고 나중에는 출세를 했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현대인들의 우리가 그만큼 성공도 안 해봤지만 그런 사연이 하나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다이어트를 비롯해서 내가 나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계획만 세우고 안 된다. 이 내용은 전부가 우리가 한두 번 해본 겁니다. 저도 뭐 등산을 하겠다, 하루에 30분 걷겠다 하지만 도저히 실천이 안 되고 있다. 아주 평범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월급을 받는데 도대체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 애사심 안 생긴다. 그리고 사장님이 볼 때도 직원들이 이렇게 회사를 아낀 애사심이 없으니까 내가 하루만 아파서 안 나오면은 모두 놀고 있겠지. 월급만 타가고 이런 고민이 나와 있고. 또 하나는 할 일이 많은데 시간이 없다. 나이는 들어가고 이럴 거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시간에 내가 쫓기고 행복하지 못할까? 뭐 이런 거나 우리 다 느끼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또 이 자녀들에게 좀 노동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잘 먹혀들지가 않는다. 잔소리를 많이 해대야 되고 왜 이럴까? 뭐 이런 거. 또 그죠? 그리고 내 친구가 성공하면 기쁘긴 한데 왜 한편으로는 질투가 나는 걸까? 뭐 이런 거. 또 결혼해서 권태기에 접어들었다. 아내를 봐도 이젠 시큰둥하다. 가슴이 도저히 두근거리지 않는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많이 겪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고민이든지 간에 해답은 바로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이 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미국 사람이 쓴 책이죠. 미국을 중심으로 볼 때 최근에 50년간의 성공한 책들 대부분은 피상적인 해결책, 그럴듯한 거. 제가 서점에 가봐도 정말 책이 성공자가 들어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그죠? 대중을 상대로 할 때 각종 기법을 써가지고 매력 있게 얘기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것인가. 사회적인 이미지, 다양한 기법. 근데 이것들이 모두 다 외국 서적이든 우리나라 저자든 간에 응급처치. 상처는 밑에서부터 깊은데 마치 데일밴드만 붙인 것처럼 원천적인 문제가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책이 많고 유명한 프로젝트가 많아도 우리가 여전히 만족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붕 뜬 성공을 쫓아가는 그런 책 말고 이제는 정말 사람이 갖춰야 될 성품 많죠. 그죠? 어릴 때부터 들었고 우리가 지금 그죠? 조금 뒤로 이렇게 제껴놓은 것들이에요.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행이 일치하는 거, 겸손하고 충성한 거, 절제와 용기, 정의, 인내, 근면, 소박함 이런 것들이 우리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시험지에 나오면 동그라미 할 때 쓰는 거지. 일단은 내가 그죠? 어떻게 빨리빨리 해가지고 성공할 것인가 이렇게 응급처치를 우리가 찾고 있는데 저희 직장 내 정치 심리가 잘못하면은 그죠? 이 교제 중심으로 갔다가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색다른 책을 좀 찾아본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성공적인 삶을 직장 내 정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기본 원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사회고 직장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품과 또 동기가 올바라야 되고 인식이 그죠?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이렇게 내면적인 것들을 안의 것들을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머지 후반기 강의는 제가 앞에서 비판한 이렇게 뭔가 우리가 직장도 다녀야 되니까 뭐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도 배워야 되고 이런 스킬들이 들어가 있지만 테크닉이 들어가 있지만 그 전에 좀 뼈대를 잡아야 될 것 같아서 7주 강의를 특별하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배정을 했습니다. 예, 이 성격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성격 개발 프로그램, 커뮤니케이션 훈련, 설득력 향상, 자기주장 프로그램, 뭐 적극적인 사고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2차적인 거지 1차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바탕을 잃어버리고, 그죠? 내가 씨도 뿌려보지 않고서 씨도 안 뿌렸는데 오랫동안 열매를 따다 보니까 이제는 씨를 뿌려야 할 필요를 잃어버린 것 같이 우리가. 이건 뭐예요? 내가 성품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내 인간성은 별론데, 그죠? 여기서 열매. 부모님이 뒷바라지 해주고 어쨌든 악착같이 잘 살기 노력해가지고 열매가 달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열매를 받아먹다 보니까 자꾸만 월급만 더 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직장에서 안 잘렸으면 좋겠다. 여기에만 매달려 있고 내가 성품으로 어떤 씨를 뿌리는지는 아예 잊어버리게 된 게 아닌지. 그래서 여기서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신뢰와 믿음을 씨를 뿌렸을 때 그 밖에 테크닉도 이러한 강의도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계시든 앞으로 직장에 들어가시든 굉장히 그 연수, 회사 연수 같은 데서 저 같은 심리학자도 그래서 강사로 교육을 많이 합니다. 성공하는 법칙들을. 그렇지만 그때뿐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들어요. 그걸 왜 해요? 밑바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한번 그것들을 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처럼 2차적인 것보다 이제 1차적인 강점이 있는데요. 깊은 성실성과 성품이 갖는 근본적인 강점. 어떤 사람의 A라고 하는 사람의 강점이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성실해. 성품이 돼가지고 내가 회사에서 안 지켜봐도 감시하지 않아도 돼. 믿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은 뭐예요? 어느 대학을 나왔든지 간에 근본적인 강점이 있는 것이다. 근데 이게 없으면, 그렇지 못하면 뭐예요? 경쟁적인 삶에서 결국은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그 사람이 성실하지 않다는 게 밝혀져서 일과 대인관계, 사랑에서 단기적인 건 몰라도 장기적으로 실패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죠? 자연의 법칙이에요. 인간관계만이 아니고. 농사라는 게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추수하는 것처럼 농사만 그런 게 아니고 우주의 모든 만물의 법칙이 있듯이 일과 사랑, 직장에도 그런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들 강의 들으면서 힘들다고 그러지만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과정을 거치고, 제가 강의 계획서를 만들고 도전하듯이 과목을 맡았는데 노력은 당연한 거고, 과정을 겪다 보니까 수정이 필요해서 또 이런 새로운 또 강의 주제를 또 제가 집어넣었고, 씨를 뿌려야 거둘 수 있다는 거. 인생에 지름길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힘들다, 경기가 힘들다 뭐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혼란에 처하게 된 것도 우리가 언제부턴가 씨 뿌리는 건 대충 하고 열매만 더 거두려고 비료 주고 농약 주고 해가지고 환경이 오염됐고 마찬가지겠죠. 여러 가지로 다 그죠? 근본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의사 전달은 몇 가지 기술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성품이다. 내 성품이 돼 있으면은 내가 말을 좀 촌스럽게 해도 먹혀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죠? 에머슨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의 인격과 성품이 아주 큰 소리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한테 말해주기 때문에 당신이 말로 소개하는 거는 잘 안 들려요. 당신이 말로 소개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벌써 얼굴에 또는 인격에 그 성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품을 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 사람과 믿고 함께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선과 악을 행하는 놀라운 힘이 우리 안에. 우리는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는데 그 성품이라고 그러죠. 그죠? 성품이 있는데 이거는 소리 없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걸 우리가 꾸밀 수가 없다. 내가 착한 마음이 아닌데도 착한 척 오랫동안 꾸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자기 모습이 일관되게 겉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 태도가 어떤 일은 뭐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돈 안 내고 광고하고 다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윌리엄 조지 조단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7가지 습관을 제가 급하게 빌려와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인생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수많은 기본 원칙들이 이 책에서 포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기본적이고 1차적인 습관들, 습관이 오래되면 뭐예요? 그게 지속적으로 내 행복과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원칙이 내면화, 내 걸로 된다는 겁니다.
습관은 뭐예요? 오랫동안 연습을 해서 처음에 습관 들이려면 힘들죠. 오랫동안 연습을 해서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어때요? 뿌리가 돼서 내가 바람직하게 되는 거. 아침마다 세수할까 안 할까? 아니죠, 그죠? 일어나면 당연히 세수해야 되는 줄 알고. 처음에 애기들은 뭐예요? 연습시켜야 되죠. 안 닦으려고 그러고 막 그냥 과자만 먹으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굴 닦아야 예쁜 옷 입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연습해서 나중에는 의식하지 않아도 청결 습관이 뿌리가 돼서 내가 사회생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람이 됐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우리는 올바른 것들이 내면적으로 내 걸로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7가지 습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게 패러다임이 뭔지, 그죠? 그걸 어떻게 전환할 건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금방 우리가 이제 그 성격과 성품을 비교했는데, 성격을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애니어그램 성격을 공부했지만, 그죠? 뭐예요? 공부하고 나니까 뭐예요? 내 성격을 알았다고 해도 금방 고쳐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성격을 9가지로 분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격을 떠나서 한 사람의 성품을 가다듬으면은 성격적인 단점은 저절로 누그러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품윤리든 성격윤리든 둘 다 사회적인 패러다임이다. 사회적인 패러다임이다. 그러면 패러다임이란 뭐냐? 원래는 과학에서 쓰던 말인데 오늘날에는 뭐 모델이나 관념, 지각, 시각, 준것틀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지각하고 이해할 것인지, 해석할 것인지, 이렇게, 그죠? 어떤 안경을 쓰고 볼 것인지. 어떤 사람이 파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면은 그 사람은 사과도 파랗다고 그러겠죠, 그죠? 그런 사람에게 아니야, 사과는 파랗지 않아라고 말하면 소용이 없죠. 안경을 바꾸기 전까지는. 이것처럼 패러다임을 쉽게 얘기하면은 뭐예요? 세상을 보는 나만의 방식이다. 그죠? 그래서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간단한 방법은 일종의 지도로 보는 것이다.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은 뭐예요? 내가 내비게이션에다가 전라도에 어디를 가자고 딱 입력을 했다.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하는데 그건 지도지. 그게 땅은 아니죠. 그죠? 땅은 아니죠. 가는 코스를 알려주는 그런 어떤 안내 역할만 하는 거죠. 땅이 아니고 그냥 자세한 사항들을 설명해 주는 거다.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그것 자체가 실체는 아니고 어떤 의견이나 해석 같은 거, 모델이라는 겁니다. 전라도로 가는 길을 모델을 통해서 안내해 주는 것이다. 근데 그 패러다임이 어쨌든 있어야 우리가 코스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패러다임은 뭐라 그랬죠? 일종의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다. 또는 지도와도 같다. 지도가 있으면 빨리 찾아가는 건 좋죠. 그죠? 그렇지만 그게 물론 전부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된 지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못된 내비게이션. 엉뚱한 지도를 가지고 헤매고 나니까 좌절하고 괜히 목적지 찾아서 노력만 많이 하고 얼마나 비효율적이었는지 생각만 해도 황당하고 짜증이 나죠. 그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내가 잘못된 지도를 갖고 있는지 모르고 내 행동을 갖다가 그 지도가 맞는 줄 알고 열심히 막 따라갔어요. 당신이 지도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행동을 어떻게 했어요? 더 열심히 부지런히 2배 속도로 막 노력을 했는데 결국 엉뚱한 장소로만 더 빨리 가는 것 뿐이다. 남보다 엉뚱하게 빨리, 그죠? 전라도 갈 사람이 경상도에 가 있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행동을 잘못되게 하는 것도 우스운데 태도가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전라도 가려고 하다가 잘못된 지도로 경상도로 갔는데 태도가 긍정적이라면은 에이 그냥 뭐 체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엉뚱하게 가면은 뭐예요? 행동한 것도 헛수고가 되고 물론 태도가 긍정적이라면 조금 체념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문제는 아직도 당신이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잘못된 지도를 여러분들이 뭐예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돈만 많이 받으면 된다. 남을 좀 속일지라도 여러분 다 아니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뉴스만 틀면은 이런 게 나오는 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검은 돈을 뿌리칠 수 있을까?
10만 원 정도 괜찮겠지라든지 뭐 이렇게 상품권 정도야. 직급이 올라가면은 100만 원, 1000만 원.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지도는 바로 그런 거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행동을 했더니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근데 태도가 낙천적이라서 에이 그렇지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얼렁뚱땅 만족을 하거나 하면 뭐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당신 아직도 인생에서 헤매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당신이 엉뚱한 행동으로 엉뚱한 데 가고 태도가 어떤지와 관계없이 잘못된 지도가 문제죠. 그죠? 처음부터 지도만 잘 가르쳐줬다면은 나의 행동이 헛되지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지도를 갖고 있다면은 부지런한 행동이 의미가 있죠. 그죠? 잘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올바른 지도를 가지고 부지런하게 가더라도 장애물은 나타나요. 내 가치관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래도 장애물은 나타나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지도가 잘 돼 있으면 장애물이 있어도 태도를 긍정적으로 먹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도가 얼마나 정확하냐죠. 지도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중간에 가다 장애물 만나서 피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문제는 여전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악착같이 정말 노력하고 일하면서 사이버 대학 공부하고 저도 그죠? 새로운 과목에 도전하고 이 과목을 맡아서 무척 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애초에 내가 어떤 지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는 패러다임, 머릿속에 이런 수많은 생각의 지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도는 압축해서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거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사고의 지도를 가지고서 실제 지도, 사물을 있는 그대로 나타낸 거랑 가치관의 지도가 이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지도가 있는 거를 심리학에서 인지도라고 그래요. 인지도. 뭐 또는 도식이라고 하죠. 그죠? 머릿속의 지도. 쉐마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머릿속에 지도가 있다는 건 뭐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누군지 안다. 나에 대한 정체감이 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머릿속의 지도는 어떤 거죠? 한번 자리를 잡으면은 그 지도가 정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처럼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지도를 갖고 있다는 것도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지 평소에는 모르죠. 그냥 나는 나지. 이은경이지. 뭐 이 정체감을 굳이 지도라고 하느냐. 근데 이 지도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그죠? 내가 이은경이라고는 지도를 갖고 있다. 근데 이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나를 착각하는 부분도 있겠죠. 남들은 저보고 어떻다고 할 때 내가 나를 모른다. 착각하는 거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있는 그대로의 지도가 있고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지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는 지도를 갖고 있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고 또 실제입니다. 실제 있는 이게 지금 오자인데요. 요거를 이렇게 고치세요. 실제 있는 그대로. 실제 있는 그대로. 실제 있는 그대로 사물의 진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태도와 행동은 이렇게 실제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러고 있는 것처럼 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물을 보는 방식은 뭐예요? 내가 사물을 어떻게 바라볼까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나는 원천이다. 그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는 그죠? 이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좀 딱딱한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건을 만났다. 요즘에 뭐 갑자기 정전돼서 엘리베이터가 서기도 하고 재앙이 많죠. 그죠? 에너지 부족에 따르기도 하는데 거기다가 인간이 방심을 해서 이런 어떤 재앙이 나에게 닥쳤다.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은 뭐예요? 이 방식을 남의 탓이다 라고 바라보는 방식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그때부터 비난하는 생각과 비난하는 행동을 하겠죠. 근데 어쨌든 내가 엘리베이터를 끈 건 아니지만 그래서 누군가 실수했지만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죠? 남의 탓을 하는 방식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뒤에 대처하는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은 나의 이 방식 때문에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이 정확하고 맞다. 나는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대충 짐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나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정말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잘못 싸가지고서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엔 이렇게 수많은 생각의 지도가 있는데, 다음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죠? 그림을 보시면은, 일단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잠깐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시간을 좀 드려야 되죠. 아마 심리학 시간이나 또 그 밖에 어떤 교양 시간에 이제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맨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검정 머리를 한 여자의 옆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목걸이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보이는 반면에 또 다르게 이 여자의 얼굴을 코로 보면서, 이렇게 코로 보고 아까 여자의 목걸이를 입으로 보면 뭐예요? 약간 마귀알몸 같은 여자가 또 보이죠. 그죠? 그림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그림인데요. 안 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요. 다시 한번, 그죠? 이렇게 검정 머리를 한 이런 여자 모습이 이렇게 아리따운 여자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요. 목걸이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우아하게. 근데 그게 아니고 매부리 코를 한 입이 이렇게 돼 있는 마귀알몸 얼굴 옆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그림이 두 가지로 보여줄 수 있다. 뭐예요? 미리 조절해서 예쁜 여자로 보려고 영향을 받으면 여자만 보이고, 그걸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요. 어떤 지도를 가지고 예쁜 여자의 지도를 가지고 보면은 그렇게 보이고, 마귀알몸의 지도를 가지고 지시를 받고 보면은 마귀알몸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내가 미리 맘먹고, 그 뭐예요? 가치관이죠. 그죠? 백인이 흑인을 천박하다고 맘먹고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 내가 나보다 학력이 낮은 사람을 의심스럽게 보면 또 그렇게 보이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야말로, 패러다임은 뭐죠? 일종의 지도죠. 그죠? 이거는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강력한 행동의 뿌리 원천이 된다. 이걸 검토하지 않고 밖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무조건 마귀알몸으로 보인다. 무조건 예쁜 여자로만 보인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래서 겉으로 나타난 그걸 수정하려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 그러니까 패러다임은 관점이에요. 관점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에 달려있다. 똑같은 돈 10만 원도 내가 어떤 처지인지에 따라서, 요즘 경기가 힘드니까 저도 10,000원이 옛날 꼭 10만 원 가치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시장 물가도 영향이 있지만, 예전에는 10,000원 쓰는 거 정말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제가 부자라서가 아니고. 근데 요즘에는 정말 10,000원 가지면 이제 식사 한 끼, 그죠? 누구랑 먹기도 좀 빠듯하고, 뭐 이런 거. 어떤 처지냐에 따라 달라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우리는 보통 때 객관적으로 10,000원은 이렇고 100만 원 이렇고 객관적인 것처럼 그랬지만, 사실은 주관적으로 내 입장이 바뀌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이 그렇게 금방금방 바뀌는 게 아니니까 내 입장이 진실인 것처럼 본다, 그 얘기예요. 우리 자신, 우리의 지각, 우리 패러다임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세상에는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공통점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공통점은 있지만 공통점조차도 바뀔 수 있는 거죠. 아마 북한 사람들이 우리 남한을 보면은 쟤들은 경기 힘들다고 하면서도 냉장고에 아직까지도 음식이 저렇게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이런 거, 그죠? 관점이 다르니까, 처한 입장이 다르니까 뭐 이런 거. 그래서 어쨌든 어떤 사실을 놓고 각자 해석, 그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거는, 그죠? 새로운 해석이라고 되게 이전의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회사에 들어갔다. 또는 어떤 사람하고 갈등이 있다.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 성격을 바탕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죠? 이 어떤 사실 자체는 해석에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건 중요한 얘기인데요. A라는 상사하고 아주 갈등을 일으키는 B 직원이 있어요. 이 직원이 해석하기에 이 상사는 아주 약삭 빠르고 자기 것만 챙기고 아랫사람은 돌보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건 아부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상사를 해석한 건 뭐예요? 이 직원의 경험에서 나왔겠죠. 이런 거는 약삭 빠른 거다. 상사는 아랫사람을 보살펴야 된다. 이런 거. 물론 말은 맞을 수도 있죠. 근데 그 해석은 뭐예요? 이 해석은 이 A라는 사람 사실하고는 관계없고 오로지 이 직원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A를 갖다 그렇게 밉상바치게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말 A라는 상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본적인 패러다임, 관점, 나의 지도, 내가의 경험, 그죠? 이거에 의해서 그게 얼마나 조절되는지에 따라서 더 깊은 인식을 하면 할수록, 그죠? 내가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런 지도를 가지고 윗사람은 당연히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보던 거를 점점 들어가서, 그건 내 생각이었구나. 물론 윗사람이 베풀면 좋지만, 내가 좀 운이 없을 때는 정말 약바른 상사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또 참고 견뎌야죠. 그렇죠? 회사를 나올 거 아니면은. 윗사람이 만만한 게 아니죠. 약바르면 약바른데도 그 사람도 살아남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그 패러다임, 그건 내 관점이구나. 그래서 그걸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자세히 검토해서 사실적인 실체, A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귀담아 들어봤더니 이 상사가 약 바른 것도 있지만 닮을 점도 있구나.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점점 더 나만의 지도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이고 개방적으로 된다. 다른 나라 해외 연수 갔다 오다 개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있지만 한류가 열풍을 일으키는 왜 그렇죠? 우리나라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근본적으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를 건국, 나라를 세우는 이념을 한 건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대형박물관 가도 뭐예요? 다른 나라 거 뺏어온 거. 승리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침범을 받으면서 다른 나라를 먼저 침범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주변에 싫은 사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지도가, 나의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좀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죠? 여자 얼굴을 두 가지로 번갈아 가면서 본 거. 지각이죠. 그죠? 이 실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기서 얻게 되는 통찰력이 뭐예요? 인사이트라고 그러죠. 그죠? 인사이트. 눈치를 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마귀 할멈으로도 보이고 예쁜 여자로도 보이는구나. 그죠? 이거는 뭐예요? 처음에 지각. 처음에 예쁜 여자로만 보면은, 그죠? 예쁜 여자로밖에 안 보여요. 그 제약이 컸던 사람일수록 예쁜 여자로만 보고 죽어도 마귀 할머니로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할머니로 마귀 할머니로 보였을 때, 그렇구나 하면서 깜깜한 밤에 전등불이 확 켜진 것처럼. 진짜 이걸 교실에서 해보면은 어떤 사람은 예쁜 여자 얼굴밖에 못 봐요. 손으로 가리켜줘도. 근데 어느 순간에 좀 이렇게 떨어져서 봤을 때, 아르키메데스가 어때요? 원리를 발견할 때 너무 생각만 할 때는 안 되고 목욕하다가 발견했다고 하는 것처럼 어떤 문제를 풀을 때 집착하면 오히려 생각이 안 나는 게 왜 그래요? 나의 패러다임에 갇혀있기 때문에. 오히려 산책이라도 한다든지 어슬렁어슬렁 좀 바람을 쐰다든지 오히려 잠자다가 갑자기 번뜩이는 창의력이 나오는 건 왜 그래요? 나의 패러다임을 꼭 쥐고 있을 때는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전환, 어떻게 바꿀 것이냐. 토마스 쿤의 그 대표적인 과학혁명의 구조란 책에서 패러다임이란 말이 처음 나왔는데 오늘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는 패러다임을 전환한 덕분이다. 어떻게? 못 사는 나라들이 군주제도로 절대 군주가 백성을 먹여 살리려고 할 때 백성들이 힘을 필 수가 없죠. 이런데 미국에서 그저 패러다임, 왜 꼭 왕이 다스려야 되는가? 우리 모두가 주인이다.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탄생하면서 그 패러다임의 정치권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근데 우리는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나 자신을 내 지도가 어떤지를 보고 내가 나를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이 주제를 택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15페이지죠. 이 패러다임이 전환이 갖는 위력은 물론 긍정적으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그냥 일종의 지도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옳든 그르든 간에 잘된 지도든 잘못된 지도든 간에 우리 행동과 태도를 이끌어 나가는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은 잘못됐든 잘됐든 운전하는 태도와 행동을 그죠? 그쪽으로 몰아가죠. 이렇게.
또 대인관계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내 패러다임, 내 가치관이 어떻든지 간에, 그죠? 내 행동과 태도를 이끌어주고 대인관계까지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이 저자 코비 박사가 뉴욕 지하철에서 실제로 겪은 얘기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특히 미국은 질서를 잘 지키니까 공중도덕 잘 지키겠죠. 근데 갑자기 어떤 아버지와 아이들이 타더니 한 가족이 탔는데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신문 보는 사람들 신문을 막 이렇게 잡아서 꾸기고 이렇게 하니까 이 코비 박사가 도저히 못 참겠어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아이들을 조금 조용히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약간 졸린 듯이 눈을 이렇게 감고 있다가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막 벌떡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1시간 전에 부인이 죽어서 저도 지금 혼란스러운데 아이들은 아마 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러더래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마누라가 1시간 전에 죽었는데 제정신이겠어요. 지하철을 제대로 탄 것만도 대단하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불안하니까 막 날뛰고 근데 그거를 모르고 남의 입장을 전혀 모르고 다만 지하철에서 뛰는 건 시끄럽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그죠? 이래서 정말 이제 그렇군요 하면서 상대방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내 지도가 갑자기 전환되는 거.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는 게 왜 그래요?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이럴 때는 어때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어디도 아프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병원에 가기 싫은데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만도. 또 암에 걸렸어도 물론 극복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내 발로 강의를 녹화하러 오는 것만도 어딘가 감사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럴 때 지도가 확 바뀌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갑자기 새로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럴 때 근본적으로 예전의 지도를 확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급박한 상황이 아니어도 이제 세상이 자꾸 어렵다. 나의 목적이 뭔가 행복하고 싶은데 안 된다면 이제부터는 남을 탓하거나 세상을 탓하지 말고 사물을 과거와 다르게 보는 거 뭐야.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은 변화예요. 변화는 즉시 발생한다.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게 두고 내가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그래서 아까 제가 어깨 아픈 건 어깨 아픈 거대로 두고 그죠? 바꾸고 나머지 정상적인 것만 제가 감사해도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작은 변화라도 원한다면은 내 태도와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는 거. 근데 조절하려면 뭐예요? 그죠? 조절한다는 건 뭐예요? 내 지도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한번 검색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 조그만 변화를 원한다면은 그냥 내 태도와 행동을 조금만 조절하면 되는데 중요하고도 커다란 변화를 원한다면은 기본적인 나의 지도를 반드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소로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 악한 잎사귀 수천 개를 잘라내는 것보다 뿌리를 잘라내는 게 낫다. 근본적인 거.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그만 변화를 원한다면은 조그만 태도나 행동 같은 거 몇 가지만 고치면 되지만 내 인생이 이래서 안 되겠다. 적어도 40 중반이 넘으면 그런 생각을 하죠. 그죠? 여러분들 수강생들이 나이 분포가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 정말 그죠? 내가 지금 뿌리를 손봐야 될지 이파리만 손봐야 될지 한번 또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물론 아까 뉴욕 지하철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주입되어 온 성격과 윤리,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도 의심 안 해봤어요. 그냥 뭐 그런 거고. 이렇게, 그죠? 근데 우리가 다르게 보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강의만 들어서 금방 그럴듯하지 안 돼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 맞아 정말 내가 패러다임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 기본부터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데 이 강의를 준비하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집안에서 이렇게 막 걸리적거리는 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바뀌어야 되겠다. 조그만 것도 짜증내는 사람이 뭘 대단한 걸 하겠는가 이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새로운 패러다임은 나의 인품을 개선하고 뜯어 고쳤으면 성장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원래 성품과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죠. 내가 지도를 바꾸고 싶다. 남의 지도 훌륭한 것 같다가, 그죠?
운전 습관이 나쁜 사람이 습관은 안 고치고 남의 내비게이션만 갖다 걸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지도를 바꾼다는 것은 내 인간 됨됨이를 바꾸는 거랑 손을 잡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차원에서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 갖다 줘도 자기 관점이 잘못되어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두 눈을 뜨고 무엇을 보는가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랑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9시 뉴스를 보고도 똑같이 아프리카에 불행한 사람을 보고도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패러다임 전환하는 거는 뭐예요? 결국 지각의 변화죠. 바라보는 걸 변화시키는 건데 내가 가진 기본 성품이 돼 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거지 내 한계를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똑같은 걸 가르쳐 줘도 그거를 내 거로 만드는 사람은 사람부터 변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패러다임은 이렇게 일종의 생각의 지도지만 아주 강력한 거죠. 그죠? 강력한 것이다. 왜냐하면 패러다임은 세상을 보는 안경, 렌즈다. 그래서 그게 즉각적으로 렌즈를 바꾸든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바꾸든 간에 어쨌든 한번 내 인생의 패러다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예. 뭐 정리하긴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 평가와, 그죠? 이 다음 차시에서 우리가 패러다임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우리가 이제 이걸 집어넣은 것은 직장에서의 일과 대인관계, 더 나아가 사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운이 좋아서 배우자를 잘 만나서, 물론 운도 있습니다. 근데 운이라고 하는 게 뭐죠? 그만큼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로또 같은 거 당첨되고 오히려 불행해진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는 과연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아무리 큰 게 와도 내 그릇만큼 하늘이 아무리 많이 줘도 기적이 안 이루어지는 게 내 그릇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담을 수 있는 용량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의는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있다고 정말 뜨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하지만 내 입장에서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거. 그거를 어디까지가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그죠? 이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근본을 보려고 하는지. 그럼 점차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살피고 그거를 지킨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남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패러다임의 관점을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네, 이번 차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